안녕하세요. 엊그제 그렇게 춥더니 오늘 비 옵니다. 참, 날씨 알 수 없네요. 그리고 또 추워진다고 그러죠. 이번 추위가 먼저 추위보다 세다니까요. 대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해 관련해서 올려드렸더니, 동해 이분 이야기도, 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얼리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복색화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복색화 중에 홍색이 들어가는 복색화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색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난초하고는 또 관련은 없는데 제가 붙여가지고 하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죽음색은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이라 하면 태극선이 있고 문수봉이 있고 복륜복색은 문수봉, 중투복색은 태극선, 그 외에도 뭐 무등 그리고 또 뭐 지존 이런 그 죽음색이 들어가는 복색화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저희 이쪽 그 충청도 지방에서 나온 은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때 인기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워낙 촉수들이 많으니까 그전만큼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인기가 떨어진 건 아니고 우리가 소위 경제적 가치가 좀 떨어졌죠. 많아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발색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다 잘 아십니다. 그건 뭐 거의 다 알고 계시니까 화통을 씌우지 않죠. 첫째, 저는 이제 화통을 씌우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씌우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 죽음색이 들어오는 것, 복륜복색이든 중투복색이든 대부분은 색이 발현될 때 경계도 같이 발현이 돼요. 그 전에는 민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태를 덮어놓으면 일정 기간 안에 그 무늬가 들어가 가에 복륜으로 들어갔던 안에 중투로 들어갔던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색이 들어오면서 그 색 들어오는 부분에 엽록소가 자연 분해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꽃봉오리 전체가 생합성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일정 기간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날짜가 맞으면 꽃봉오리가 형성돼서 대략 뭐 180일 이런 정도 지나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화통을 씌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수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륜복색 같은 경우는 가해로 있기 때문에 끝에 우리 화판 중심으로 절반 이상 쪽에 무늬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태를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투복색인데 중투복색도 엽록소가 그 무늬 부분에 색이 형성되는 부분에 엽록소가 다 분해된다면 굳이 화통을 씌울 필요가 없죠. 수태만 가지고서 굉장히 아주 오히려 훨씬 더 농도가 짙은 색이 나옵니다. 우리 죽음하고 똑같습니다. 오토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태극선이라든가, 물론 태극선도 종류가 꽤 많아요. 왜 그런가? 제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산지에서 한 품종만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또 아는 품종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화판 기부 쪽에 소위 마스라고 하는 우리 옅은 엽록소를 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개화를 해서 완전히 못 벗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극단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운선이 나온 산지에서 그 주변에 저도 산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산책했는데 공교롭게요, 운선은 다 벗고 기부 안쪽에 조금만 남깁니다. 그런데 다른 품종들은 거기서 나온 다른 중투 복색 품종들은 그게 마스가 어디까지 끼냐면 화판 전체 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도 약하고 색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실제로 복색화가 산채되는 게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조금만 예를 들어 화통으로 잡아줘도 잘 벗겨지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그 복색 소심도 그런 품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화통을 씌워야 되는 품종이 있는데 바로 그 마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선이 출토되었던, 출토가 아닌가요? 그 산채되었던 그 장소에서 다른 난초들은 그러니까 두 폭이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마스가 껴요. 그 마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적절할 표현이 뭘라나요? 청태가 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하게 끼는데 완전히 엽록소를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화통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화통을 씌워서 언제 벗기느냐? 들어오는 시점이죠. 무늬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무늬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12월 초순경이면 무늬가 재피기 시작해요. 그러면 12월 보통 한 첫 주 또는 둘째 주 추워지는 시점이 아주 알맞은 시점일 겁니다. 우리가 주구마 오토 중에도 마스가 끼는 게 있습니다. 오토는 맞는데 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전히 벗고 아예 안 벗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중간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난초들은 화통을 씌웠다가 12월 첫 주 또는 둘째 주좀 추워진다. 그러면 이제 그 동면, 우리가 이제 휴면기라 그러죠. 동면 또는 휴면기라 하는데 그 시점에 벗겨주고 그 수태를 좀 두툼하게 덮어주면 그 엽록수가 어느 정도 제거된 부분이죠. 중투복색이라면 가장자리 쪽에 엽록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화통을 벗길 때 들어옵니다. 그것도 센 빛을 주면 안 돼요.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보통 한 2000룩스에서 4000룩스 사이 정도. 그러니까 약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 엽록소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무늬 부분에 있는 색소가 생성되는 쪽에 그 엽록소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오지 않고 화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죠. 자연히 가장자리로 엽록소가 그 수태만 씌워놨을 때는 아주 진하게 자리를 잡는데 화통을 씌웠기 때문에 그러한 품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엽록소가 약하죠. 그리고 화색 부분도 약간 그 청태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은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중투복색이 나왔어요. 화형도 잘생겼고 또는 중투복색 소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가 산채됐을 때도 표가 납니다. 완벽하게 나오질 않고 약간 표가 나요. 경계가 조금 모호하거나 그 안에 청태가 좀 끼거나 그 마스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격이 떨어지는 거죠. 격이 1차 격에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태극선이나 문수봉이나 예를 들어 그런 난초보다는 격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입할 때도 만약에 그걸 누가 산채를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 그럼 사실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 알맞은 금액이 제시가 되면 구입할 수 있어도 그런 거를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전에도 이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중투복색을 캐옵니다. 그때 가격이 굉장히 고가되기 때문에 그 마스 낀 거를 소위 청태 껴 있는 거로 저거 발색 잘 안 돼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구입을 하십니다. 엄청난 금액을 주고 구입했다가 결국은 도태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사실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좀 일찍 터득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죽은 복색에 대해서는 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중투복색이 있고 복륜복색이 있고 호복색도 있을 수 있죠. 특히 호복색이 마스 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세심히 살펴보시고 그래야 발색하는 문제 또는 구입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거기에 적당하게 뭐라 그럴까요?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또 고가로
부를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배양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고 발색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복색화 중에 죽음색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